사람의 치아는 총 28개에서 32개까지가 있는데 이 28개에 추가되는 4개가 사랑니입니다. 모두가 사랑니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입안 가장 안쪽에 위치한 세 번째 큰 어금니가 사랑니라고 부르는데 그 어금니를 대구치라고 부르기 때문에 사랑니는 치과 용어로 제3대구치라고 부릅니다. 근데 보통 이 사랑니가 사춘기 이후에 17세에서 25세 사이에 사랑을 알 만한 나이에 이가 나온다고 해서 사랑니라는 예쁜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니는 이름이 예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묻혀있는 사랑니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애물단지가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 지금 30대 후반 남자 환자의 치아 사진인데요. 안쪽 어금니가 잇몸 안에 이렇게 누워있는 치아가 보이시죠? 이렇게 사랑니가 맹출되지 않고 잇몸 안에 숨어 있는 거를 저희가 매복 사랑니라고 부르는데 대부분의 매복 사랑니들은 앞에 있는 인접한 치아의 수명을 갉아먹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한마디로 앞에 치아한테 충치를 생기게 하거나 잇몸을 상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데요. 결국에 병원에 왔을 때는 사랑니가 앞에 치아를 잡아먹어서 신경치료를 해서 살리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살리지 못해서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숨어있던 이 사랑니가 옆에 있는 치아를 건드려서 멀쩡한 치아를 아프게 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일인데 이렇게 매복 사랑니의 발치를 미루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60대, 70대의 경우에 들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60대 남자 환자의 사진인데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아무 문제를 안 일으켰던 사랑니인데 갑자기 몇 달 만에 이제 사랑니 앞쪽에 보면 이렇게 거무스름하게 동그란 공간이 보이실 건데 이게 몇 달 만에 물혹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이즈가 너무 커져서 급격하게 아래 턱뼈가 이미 많이 높고 신경관에도 그 물혹 자체가 사이즈가 너무 많이 가까워져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일단은 병소의 사이즈를 약간 줄이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국소 마취 하에 물혹 부분과 사랑니 머리 부분을 제거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랑니를 이렇게 방치했을 때 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으로 감각 이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니 밑에 쪽으로 지나가는 하치조 신경관이라는 이제 신경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 뼈를 녹여서 입술 감각이나 턱 감각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인데요. 70대에 갑자기 이제 아랫입술 감각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셨었고요. 이분 사랑니를 보면 그 오른쪽 아래 매복된 사랑니 주변의 염증이 하치조 신경관까지 가서 이제 이쪽 입술의 감각이 좀 이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다행히 이제 이분은 치아를 제거하고 나서 이 염증을 좀 긁어내고 감각이 점점 정상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회복이 되셨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사랑니가 총 4개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은 지금까지 살펴본 거 이제 아래쪽에서 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였는데 위턱에 있는 매복 사랑니는 그러면 괜찮냐? 아래턱보다는 문제를 일으키는 빈도가 낮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이제 오셨던 환자분 중에서 사랑니가 위아래 사랑니가 원래 있었는데 이제 아래만 빼시고 몇 년 있다가 오셨는데 앞쪽으로 자꾸 이렇게 쏠리면서 앞에 치아 뒷목 쪽을 흡수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흡수시킨다는 게 어떤? 치아 뿌리 쪽에 이렇게 사랑니가 이쪽 방향으로 맹출력을 작용을 하면서 앞에 치아의 뒷면이 녹는 거예요. 녹아서 이제 없어지면서 앞에 치아의 상태가 이제 악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치아를 결국에는 신경 치료를 하고 씌워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럼 매복 치아의 문제는 이제 사랑니에만 또 국한이 된 거는 아니고요. 과잉치라는 게 있습니다. 과잉치라는 거는 보통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28개 갖고 있는 치아 이외에 추가적으로 더 있는 치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치아는 성분은 치아랑 비슷한데 모양이 치아랑 비슷한 경우도 있고 비슷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매복 과잉치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런 매복 과잉치들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0대 환자분이신데 앞니 쪽이 위에 앞니 쪽이 많이 부어서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됐는데 앞니 쪽에 매복된 그 과잉치가 물혹을 한 3cm 정도로 덩치를 키워서 앞니 쪽 뼈가 거의 이제 많이 녹으신 거죠. 코 밑에까지 이만큼이 다 녹으신 거고 일반 엑스레이에서는 잘 관찰되지 않지만 이렇게 작은 과잉치 조각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그맣게 저 주변으로
부풀어 오르면서 이렇게 물혹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치를 만약에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던가 하는 게 너무 무섭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6개월에서 1년마다 파노라마 엑스레이라고 일반적으로 치과 가면 전체적으로 찍는 엑스레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찍어서 면밀히 살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나이가 더 많이 들어서 빼게 되면 훨씬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어린 나이에 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를 뽑고 나서 이렇게 입술이 조금 나는 무감각하다, 저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치조 신경관이라는 거가 매복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뿌리 쪽에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니를 뺄 때 그 신경관이 눌린다던가 아니면 좀 손상이 돼서 감각이 이제 여기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턱 쪽이랑 입술 쪽이랑 이쪽 일부가 감각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감각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서 세 달 정도 기다리면 이제 스스로 감각을 회복을 해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영구적으로 가는 경우들도 물론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신경 손상이 없게 사랑니를 뺄 수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런 판단과 이제 진료가 가능을 하려면 치과 병원에 대학병원도 좋고 뭐 2차 병원도 상관은 없는데 구강아간면 외과라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에 교수님한테 이제 진료를 신청을 하셔서 사랑니를 발치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일반 병원에도 전문의 원장님이 계시다고 하면 그렇게 빼시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병원을 잘 선택을 하셔서 사랑니를 빼시는 것이 좋고 만약에 내가 사랑니를 뺐는데 감각 이상이 생겼다. 그러시면은 보통 첫 번째 뺀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한 달에서 세 달 정도 지켜봤는데도 차도가 없다. 계속해서 감각 이상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 이제 대학병원에 가셔서 정밀 검사와 처치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근데 이제 사랑니가 이렇게 바르게 딱 자리를 잡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물혹이나 충치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나요? 바르게 난 경우에는 물혹 같은 경우는 그런 위험은 별로 없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니가 안쪽에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특히나 음식물 같은 거가 많이 잘 끼게 되고 치아랑 치아 사이에 근데 그게 너무 안쪽이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져서 환자분들이 관리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앞에 치아가 썩는 거가 굉장히 아까운 거죠. 그래서 그런 염증이나 충치를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사랑니는 일찌감치 빼는 게 낫겠네요. 그렇다고 모든 사랑니를 일찌감치 빼세요라고 말을 하기에는 또 저희가 사랑니가 아쉬운 경우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니를 그렇게 활용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래턱이 좀 이렇게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나오신 분들은 입안에서 이렇게 물려보면 아래쪽에 있는 제일 끝에 있는 똑바로 난 사랑니가 위에 있는 두 번째 어금니랑 교합이 이렇게 물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발치를 권하지 않고 잘 관리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어린 나이에 큰 어금니가 너무 많이 썩어서 걔를 빼야 된다거나 아니면 치료를 해도 그렇게 예후가 좋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 사랑니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대 환자인데 제2대구치라고 부르는 사랑니 앞에 있는 큰 어금니, 두 번째 큰 어금니가 너무 많이 썩어서 이제 빼야 되는 경우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이런 환자들한테는 저 이를 빼고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기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너무 어린 환자고 임플란트의 수명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10대에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되면 살면서 반드시 재수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 이제 이런 경우에는 다행히 엑스레이를 보면 그 뒤에 사랑니가 이렇게 뿌리도 덜 형성된 예쁜 사랑니가 버티고 있어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또 교정 치료가 추가적으로 하면 좋은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제 교정으로 서서히 그 사랑니를 앞쪽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어금니 하나가 없어졌지만 그 자리를 사랑니가 대체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사랑니 앞에 있는 어금니를 빼야 되는데 교정도 필요 없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 사랑니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또 교정을 하는 거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아예 사랑니를 한꺼번에 빼서 같이 빼면서 앞쪽으로 옮겨서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케이스를 보면 오른쪽에 두 번째 큰 어금니가 너무 많이 상해서 빼야 되는 경우인데 10대 환자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뒤에 바로 버티고 있는 사랑니를 앞쪽으로 옮겨 심습니다. 그래서 옮겨 심어서 이제 거기에서 잘 자리 잡아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런 사랑니가 그럼 옮겨진 사랑니가 우리가 이걸 뭐 60대, 70대까지 평생 쓸 수 있냐? 그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수명이 옮겨진 애가 원래부터 그 자리에 놨던 치아보다 어금니보다는 수명이 좀 짧을 수 있지만 임플란트도 어차피 영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10대, 20대 환자에서 임플란트를 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또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위쪽 위턱의 앞에 치아가 많이 흡수가 돼서 이제 앞에 치아를 빼는 경우인데요. 나이가 20대 초반인 어린 환자에서는 앞에 큰 어금니만 빼고 뒤에 있는 사랑니가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 아래 치아에다가 이렇게 교정 장치를 해서 치아가 이렇게 솟게 올라오지 않게 교정 장치를 해놓고 위에 있는 사랑니가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 한 1년 정도 기다려주면 이게 밑에 치아랑 교합이 될 때까지 치아가 보통은 내려옵니다. 이게 사실은 교과서적으로 완벽한 치료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랑니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게 해주면서 환자가 나이가 좀 더 들 때까지 30, 40대 정도 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쪽에 있던 애가 나오는 방향이 바르지 못하게 나올 수도. 네, 그래서 그 바르지 못할 때는 만약에 환자분이 그거를 똑바로 다 하기를 원하시면 교정으로 할 수도 있고요. 환자분도 교정을 원하지 않고 저희가 볼 때도 교정까지는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아주 바른 위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이제 그 상태로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면 그때 가서 이제 망가진 사랑니를 다 빼고 똑바른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어주시면 되는 거죠. 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러면 사랑니가 다 쓸모없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저희가 임플란트를 할 때 굉장히 다량의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이 사랑니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니를 저희가 적절한 처리를 해서 이런 뼈 이식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루로 만들 수도 있고 아예 치아 모양을 갖고 있는 그 덩어리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덩어리를 만들어서 저희가 임플란트를 심을 때 뼈가 굉장히 손실이 많이 된 그런 케이스에서는 이제 저런 자가치아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자가치아 골 이식제라고 부르는데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없어진 뼈를 재건을 해주는 데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뺐잖아요. 빼서 이제 있는 치아를 굳이 버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걸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골 이식제로 만들어서 임플란트를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애들 치아를 어렸을 때부터 다 모아놨거든요. 유치. 그 나중에 쓸 때가 있는 건가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치아를 처리하는 거는 치아가 프레시할 때만 이제 할 수 있는 거라서 발치 당일날 그 처리하는 용액에다가 담궈서 해야 이제 그 안에 있는 성장 인자라던가 이런 것들이 보존이 되는 거고요. 가끔 환자분들이 이제 이가 집에서 빠져서 이렇게 말라버린 치아를 가지고 오시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사용을 하기가 조금 힘들고요. 네, 촉촉할 때, 뺀 치아가 촉촉하게 살아 있을 때 처리를 해야 이제 그거를 골 이식능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건 뭐 몇십 년 보존할 수 있어요? 동결 건조를 해서 오기 때문에 보통 이제 5년은 기본으로 이제 보관을 할 수가 있고 거기서 만약에 다시 동결 건조 처리를 또 한다고 하면 그 이상 보관도 가능합니다. 네. 요즘 너무 평균 수명이 이제 길어져서 저희의 치아가 평생 사용해야 되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인데 사랑니가 정상적으로 맨출이 되고 염증이 없다면은 그 상태에 따라서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랑 상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되고 매복 사랑니나 과잉치의 경우에 반복되는 염증이나 이제 충치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 빠른 발치를 권해드리고요. 만약에 그거를 빼지 않을 거라면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치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